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 삽질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을 했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모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4대강 사업 13년 전 처음 시작할 때도 참 논란이 많았어요. 가뭄, 홍수 예방하고 하천 생태계 복원한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 녹조가 심해지고 온갖 이상한 생물들 자라면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래서 4대강 일부 수문을 좀 열어봤더니 오히려 강이 본 모습을 되찾고 있고, 그래서 아예 4대강에 있는 보호 전부 다 없애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고 있지 못한 그 지난 13년 등등의 역사를 쭉 정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은 이 4대강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관련 이슈를 취재한 기자이면서 영화 감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김병기 기자를 오늘 함께 만납니다. 김병기 씨는 1994년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시민의 신문 취재부 차장을 하며 기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잡지 월간 참여사회의 편집장을 지냈습니다. 2000년부터 오마이뉴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취재부장과 사회부장, 정치부장을 거쳐 편집국장,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오마이뉴스 지방자치 특별취재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13년간 4대강과 관련된 취재를 심층적으로 해왔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통해 4대강의 현재를 알렸습니다. 쓴 책으로는 글쓰기 가족여행,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이 있습니다. 네, 영화 삽질을 만드신 김병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현직도 오마이뉴스 지방자치 특별취재국장. 예,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기자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감독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직은 이 첫 작업이었거든요. 연출한 첫 작업인데 감독이라는 표현보다 기자라는 직함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도 영화 삽질로는 감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감독이에요. 야, 근데 표현이 좋네요.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예. 거기에 한 줄이 더 붙습니다. 뭐예요? 책임을 묻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끝나지 않는 4대강 삽질을 멈출 수 없다라는 이런 끝까지 완결된 문장으로. 네, 네. 이게 시작이 그러니까 몇 년인 거죠? 한반도 대운하부터 시작하면?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 처음 그때부터 취재를 하셨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2006년도 이명박 후보가 그 당시에 유력 후보였죠. 예. 제1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발표했을 때부터 계속 이것만 취재한 건 아니고요. 물론, 어쨌든 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취재해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주로 기사를 쓰는 기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근데 화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영상이. 맞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에 제 첫 취재 장소가 국내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독일 마인도나우나였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거기에서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만났던 사람들, 브리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캠코더를 조작도 잘 못했는데 어쨌든 캠코더를 들고 가서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네. 그렇게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짬짬이 제가 취재도 하고 또 이제 후배 기자들이 또 영상으로 기록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복합적으로. 그리고 또 인터넷
매체가 이제는 그냥 그 콘텐츠가 글뿐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영상 네. 뉴스로도 또 나가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 이렇게 계속 쭉적이 돼 왔군요. 예, 그렇죠. 그럼 맨 처음 얘기 재밌네요. 2006년에 이명박 당시 예비 후보가 예. 독일 운하 현지에서 4대강 운하를 발표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운하 전문가들을 만났다. 예.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뭐 이 선입견 없이 처음에는 갔습니다. 취재를 시작했죠. 그랬겠죠. 왜냐하면은 그 사실 그 따놓은 당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는 투표 하나 마나라는 뭐 이런 얘기가 들을 정도로 이제 유력 후보였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제1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사 기자로서 과연 국군 융성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운하가. 그리고 운하를 통해서 4대강을 살릴 수 있나. 그 얘기를 한번 좀 검증하기 위해서 독일로 날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명박 후보가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이명박 후보한테 브리핑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서 운하를 통해서 국군 융성이 가능하냐,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코웃음? 예. 왜냐하면 그 100년 전에 이미 운하는 생명을 다했다. 그 경제 그 동력으로서. 왜냐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게 도로 운송이라든지 철도 운송이 발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운송 수단으로서는 시간이 돈인데 운송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 박물관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고 이명박 후보한테 브리핑했던 독일 마인 도나우 운하의 슈테파니 탭케라는 그 관계자 매니저였는데요. 그분한테 운하의 물이 과연 깨끗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명박 후보는 운하를 통해서 강을 살린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혀를 끌끌 차면서 수영도 못한다. 운하의 물은 더러워서. 왜냐하면 고여있기 때문에 가둔물이기 때문에 더러워서 수영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큰일 날 프로젝트구나. 아니 그럼 이명박 후보한테 그 사람이 브리핑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라고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대략 그냥 이걸로 문화의 현황에 대해서만 그 브리핑을 했던 거죠. 이걸로 경제 살리는 거 안 됩니다. 이거는 물 더럽힙니다는 말은 안 했나요? 그런 얘기는 뭐 직접적으로는 안 했겠죠. 아무래도 이제 문화를 홍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명박 후보가 갔을 때 이 분위기가 어땠냐, 브리핑을 듣는 분위기가 어땠냐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 사람들은 들으려고 오지 않았고, 그냥 뭐 나가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화하고 뭐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힐폴슈타인 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거기 이제 그 벵겔스 라는 이 소장한테 또 물어봤어요. 거기도 와서 이제 그 운하가 이렇게 그 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곳이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이명박 후보가 와서 뭐라고 하더니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 오는 목적은 배로 이렇게 이 고도차를 극복하는 그런 현장을 보러 왔는데 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보기도 전에 그냥 가버리더라. 결국은 이미 여기에서 다 공약은 다 만들어졌고 거기 가서 그냥 이 전시 효과만 누렸던 거죠. 뭐 들으러 간 게 아니고 그냥 발표하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 운하가 있는 나라에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국군 융성 경제 성장과 관계없다. 수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귀가 있으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명박 후보 진영도. 그죠? 근데 와서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말하면. 그쪽 전문가들의 얘기에 비로 보면 국군 융성의 뭐 도약점이 될 수 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내륙항이라고 있습니다. 운하가 건설되면은 그 배가 서는 내륙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륙항, 그러니까 독일의 팜프렛에 이명박 후보의 팜프렛에 독일 내륙항은 이렇게 해서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 팜프렛을 이제 막 사람들한테 돌렸거든요.
왜냐면은 대구라든지 뭐 이런 그 내륙항이 건설되면은 우리도 저렇게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빰프렛에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 관리자한테 한참 얘기를 듣고 운하는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그 번성했던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한참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 대단한 곳이구나. 그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분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번성한 곳을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이명박 후보 이 사진이 있는 곳에 데려가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상당히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니까 배가 거의 없었어요. 낚시하는 사람 몇 명 있었을 뿐이죠. 그것도 한 100년 전 얘기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독일만 간 게 아닙니다. 또 미국도 갔어요. 미국도 이제 두 차례나 갔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4대강 사업 하면서 이 군대까지 동원했거든요. 청강부대라는 군대까지 동원했는데 미국에 가서 취재를 했더니 미국의 그 공병대의 가장 주요한 이 업무가 운하로 파괴된 강을 복원하는 업무였어요. 댐 철거하고. 그렇죠. 댐도 철거하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30년간 1000개의 댐을 허물었거든요. 와. 왜냐하면은 댐을 유지하는 것보다 상당히 실용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댐을 유지하는 것보다 허무는 게 더 경제적이다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현장도 취재해서 기사로 올리고 그거를 또 영상으로 좀 담아서 또 기사에 얹히고 그런 작업들을 그럼 해왔죠. 지금 말씀하신 초창기 그 독일에서부터 그다음 미국 등등의 그 화면도 삽질 영화에 다 나옵니까?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 당선이 됐고 대운하는 또 반대가 많으니까 4대강 사업으로 바꿨잖아요. 예, 맞습니다. 바꿨는데 이미 드러났지만 결국은 대운하를 목표에 두고 하는 사업이니 뭐 수심은 몇 미터 이상으로 하고 뭐 이런 게 또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4대강 사업, 이 영화는 그 전 과정을 다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추적 다큐멘터리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꼽으라면은 이 한반도 대운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이 국민 반대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편법, 꼼수를 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반도 대운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초기에 참여했던 이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컨소시엄 업체들이 끊임없이 계속 청와대에다가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도저히 공사비도 건질 수 없는 사업이다. 못하겠다라고 청와대에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그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모여있던 컨소시엄 업체, 건설 재벌들이 못하겠다라고 그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4대강 사업. 물론 이제 바꾸면서 국민 세금으로 정부 돈으로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22조 2천억 원을 거기에 투입을 했던 거죠. 네. 전 이제 그걸 보면서도 4대강 사업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솔직히 강 네 군데에다가 보 열 몇 개 만든 거죠. 그렇죠. 열 몇 개죠? 16개. 그리고 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 16개 댐 하나 만드는데 22조 드는 게 맞아요? 그 정도는 들죠.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수심이나 뭐나 등등을 그 정도 수준까지 파헤쳐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굴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도 더 작은 보를 해도 되는데 그냥 수량 확보 정도라면 근데 억지로 돈을 더 쓴 거 아니냐? 저는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16m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더 들인 거죠. 사실은 보만 건설했으면 그 정도 돈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댐이에요. 국제 대형 댐 위원회의 규격에 따르면 다 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걸 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보라고 지었냐? 댐이라고 그 이름을 짓는 순간 이 절차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많습니다. 2년 내에 그 16개의 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환경영향 평가 등등 거칠 게 많군요. 많이
그런 것을 다 생략하고 예.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66m를 파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 비용이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래놓고 또 결국은 6m 수심도 못 유지하잖아요. 맞습니다. 자꾸 또 퇴적되고 막 이래가지고 또 파야 되고 또 파야 되고 그렇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지나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 이거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감사원 감사니 뭐니 해서 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간단히 말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일단 이제 그 불법 문화 1단계 공사다라는 결론이 이제 그 감사원에서 수차례 정도 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제일 처음에 이명박 정부 감사원조차도 부실공사다라는 그 판단을 내렸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불법 담합이 이루어졌다. 예. 건설사 간의 그 불법 담합이 이루어져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환경 평가, 환경을 훼손했다. 이명박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환경을 살리겠다고 했거든요. 4대강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 4대강을 살린 게 아니고 죽인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왔죠. 하지만 이제 감사 결과 최종 감사한 결과를 보면은 여기에 그 책임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물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과거에 그 이 장차관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시받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갔고 퇴직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순 지시를 받고 한 일이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네. 징계 시효가 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이 밑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고위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열고 뭐 이런데 미적지근한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겠죠. 검찰 수사도 일부 있었지 않았었나요? 검찰 수사도 이제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비자금 사건, 불법 담합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건설사들 몇 명 그냥 솜방망이 처벌하는 걸로 그쳤고, 실제로 그 불법 담합한 이득을 누구한테 갔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안 했습니다.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이제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비자금 사건의 그 제보자를 제가 이제 만났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또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당신은 특종 한번 하면 되겠지만은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난 처음에 검찰에 불려갔을 때는 제보자였는데 나중에는 피의자가 됐다더라. 아무튼 그럼 징계도 없고 검찰 수사를 통해 제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고 예. 지금까지. 그렇죠. 또 다만 또 무슨 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거 수질도 검사해보고 다 해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합시다 제안까지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 있죠? 수문 열자 아니에요 결국? 지난 그 2월에 그러니까 이 2019년 2월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그렇죠. 발표를 했어요. 금강과 영산강의 6개 보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3개 보는 해체하거나 부분 해체하라. 그리고 이 3개 보는 수문을 전면 개방해야 된다라는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기구가 또 구성이 됐습니다. 2019년 8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했어요. 발족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올해까지 그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19년 지금, 말까지? 네, 그렇죠. 19년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해 연말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제 차일피일 밀어주고 그래요.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몇 군데 시범적으로 수문 열어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지금도 계속 열려 있는 데도 있죠. 예. 금강 같은 데는 쭉 다 열어놓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 금강 같은 경우는 그 2018년 1월에 그 제일 위에 있는 세종보가 열렸고 3월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백제보가 열렸습니다. 네. 그 공주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종보가 그 백제보가 있는데 백제보는 이제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나머지 낙동강이나 한강 이런 데 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는 거의 이 반대 목소리가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거의 수문도 제대로 못 열고 있고요. 그 금강 같은 경우는 수문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열은 데랑 안 열은 데랑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작년 이제 그 이 8월 달에 저희가 또 이 금강과 낙동강을 탐사 보도했습니다. 탐사 보도의 주제가 그 산강과 죽은 강이었어요. 금강은 살았고 낙동강, 수문을 닫혀 있는 낙동강은 죽었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금강 같은 경우는 수문을 열었더니 모래톱이 되돌아오고 철새가 또 그 모래톱에서 또 알을 낳고 그러거든요. 철새가 되돌아오고 멸종 위기종인 흰수마자라든지 이런 물고기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낙동강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비도 많이 왔고 태풍도 많이 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초가 창궐했습니다. 죽은 강인 거죠. 네. 수질 논란은 이제 거의 그 승패가 가려진 것 같아요. 네, 물은 역시 흘러야 수질이 좋아지더라. 대신에 이 수원 확보, 수량 이게 이제 홍수 피해 막고 가뭄 없애고 하는 목적으로 보호를 만들고 댐을 쌓는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물의 수위가 찰랑찰랑 있으면 저 지천까지 갈 것이고 논에도 물이 많을 것이고 느낌상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금강에 물을 다 흘려보냈더니 주변에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 1월부터 이제 금강의 보를 쫙 수문을 다 활짝 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연 거는 뭐냐면은 보를 해체했을 때와 같은 수위를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2018년도에 그 농민들,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그 민원 제기가 없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민원 제기가 없었습니다. 2019년 여름에도 2019년 2월 그 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그 이 보해체 방안을 발표한 뒤에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그 이쪽 그쪽에 있는 그 관변 단체들이 공주 지역을 완전히 700개 정도 도배했거든요. 우리 농민 다 죽인다. 뭐 가축 먹일 물도 없다. 이랬는데 그 2019년 6월, 5월 이때 이제 그 농번기거든요. 그때 저희가 현장 취재를 또 했습니다. 과연 물이 부족한지 한번 좀 현장 취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농수로에 그 물이 철철 넘쳤습니다. 드론으로 띄워보니까 거의 뭐 물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그 시위하던 농민들은 머쓱해졌겠네요. 머쓱해졌죠. 머쓱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부족하다고.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안 부족하다면서요? 네, 안 부족하죠. 근데 왜 어떻게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분들 일부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자기 그 노후된 관정 하나 좀 파줬으면 하는 뭐 이런 바람도 있는 거고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런 정치적 정략적 주장과 이렇게 좀 맞물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수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보가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나머지도 우리 김병기 기자 보기에는 다 문을 열고 궁극적으로는 보를 없애는 게 답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엄청난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좀 활용할 방법 없어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홍수, 가뭄 예방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홍수와 가뭄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4대강 본류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천에서 보통 일어나죠. 지천이나 산간 지방, 산간 지역이라든지 도서 지역 같은 데서 이제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홍수나 가뭄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고 지금 수문만 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죠. 수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수문을 여는 것. 가뭄이 예상될 때는 닫아놓고 그게 원래 댐의 역할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뭄과 홍수 예방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이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전면 개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전면 개방이 아니고 반쪽 개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보가 있고 여기 또 가동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그 반쪽만 여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강은 이제 반쪽이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래서 이게 강물을 살리고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해체를 해야만 살릴 수 있다. 그렇죠. 해체에 따른 비용은요? 해체에 따른 비용은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영화를 만든 목적은 4대강 사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4대강 삽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지 관리비가 많이 그렇죠. 들어요. 유지 관리비가 매년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요? 그 돈 좀만 한 1, 2년 정도치만 모으면은 충분히 다 해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유지 관리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요? 거기에 있는 인력 투자,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있고 댐 관리 인력. 네,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그 유령 공원들, 사람들이 찾지 않는 네, 유령 공원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 맨날 그 풀 베고 있습니다. 사람도 안 오는데. 그런 등등등등 합하면 많이 들더라. 예, 그리고 이제 8조 원 수공 빚이 있는데 그 빚 탕감하기 위한 이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죠. 예. 이 영화 만들면서 이렇게 수질 오염 또 그걸 감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등장하겠지만 예. 진짜 소신을 갖고 이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고 수질에도 좋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인터뷰 좀 안 해봤어요? 다 인터뷰를 예.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그 카메라를 이제 들이대고 인터뷰를 요청하면은 화내고 심지어 막 그 지하 주차장으로 막 도망치고 당신 고소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그랬죠. 아니 지금 판단해도 4대강 사업은 잘한 거다라고들 주장하는 정치인들 아직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인터뷰에서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쩔 알겠어요. 수 없이 직접 이제 들이밀고 그 모든 기록들이 예. 삽질이라고 하는 영화에 들어있다. 예. 이거로군요. 예. 그래서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4대강 삽질은 계속된다. 예, 맞습니다. 김병기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니들은 고작